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개의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래요. 사용자 정의함수 그때 이름이 성과급이래요. 이 성과급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어서 우리 F3에서 F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성과급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상들이 있죠. 그때 이제 성과급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판매 실적을 이제 인수를 받아서 성과급을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봤을 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여기 써져 있고, 그리고 인수를 받을 그 판매 실적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그래서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삽입해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모듈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퍼블릭 펑션하고 요걸 먼저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퍼블릭하고 써주고요.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성과급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 판매 실적이다 이렇게 쓰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쭉쭉쭉 작성하면 되는데, 그때 성과급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판매 실적이랑 우리 성과급의 비율의 곱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매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받기 때문에 판매 실적은 그냥 인수를 받는 거 그거 쓰면 되지만 성과급 비율은 우리가 뭐 인수를 받는 게 아니죠. 그때 이제 성과급의 비율은 판매 실적이 2만 이상이냐 아니면 만 이상이냐 아니면 만 미만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과급 비율이 우리 25%, 20%, 15% 그렇게 이제 바뀐대요. 그러면 우리 판매 실적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판매 실적이 2만 이상인지 아니면 우리 만 이상인지 만 미만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f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판매 실적이 있다. 이 판매 실적이 2만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판매 실적이 2만 이상이라면 우리 성과급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판매 실적 곱하기 25% 0.25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2만 이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만 이상인지 만 미만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또다시 이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if 다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실적이 이번에는 만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주면 되겠죠. 만약에 만 이상이라면 그때는 우리 성과급이요. 요거 블럭 잡은 다음에 우리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컨트롤 V요. 이번에는 우리 20% 0.1을 곱해라. 그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이제 만 미만이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else라고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다시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우리 15%를 곱해달라. 그렇게 해서 0.15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밑에다가 end if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if를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실적이 2만 이상이라면 판매 실적 곱하기 0.25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넘어오겠죠. else로 넘어와서 else if 판매 실적이 만약에 만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만 이상이라면 판매 실적 곱하기 0.2로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와서 판매 실적 곱하기 0.15 이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요 앞에 우리 도구 모음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요 엑셀 아이콘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엑셀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성과급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성과급 첫 번째 셀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찍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인수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성과급을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판매 실적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실적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7,000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G3에서 G11번이요. G3에서 G11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지급급여라는 거 요걸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B의 14번부터 2의 15번 그 영역에 표 2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지급급여를 이제 쭉쭉쭉 계산할 건데 그때 지급급여라는 거는 총급여 곱하기 1 마이너스 세금 공제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 1번을 봤을 때 총급여 없어요. 그리고 세금 공제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총급여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총급여는 기본급 더하기 성과급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본급은 지금 이곳에 D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은 지금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럼 얘랑 이제 두 개 값을 서로 더해서 우리가 총급여라는 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총급여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공제율이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 세금 공제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 2번에 보니까 세금 공제표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 공제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 세금 공제율은 총급여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한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총급여를 먼저 구해놓고 이 세금 공제율을 총급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표 2번 얘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때 세금 공제율이 행방향으로 그리고 총급여도 이제 행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행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행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룩업을 이용해서 세금 공제율만 구해오면 우리가 이 지급급여를 싹 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인덱스다, vlookup이다 이런 함수는 쓰지 않을 거예요. 해서 hlookup 요거 이제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총급여부터 계산 좀 하자고요. 총급여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급에다가 우리가 성과급 이 두 가지 값만 더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두 개 더해라. 그러고 나서 엔터요. 그럼 이제 12,000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우리 총급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럼 이제 총급여는 다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급여 곱하기 1- 세금 공제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급급여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금 공제율을 우리가 이제 표 2번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쓸 건데 그 hlookup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hlookup 행참조하는 거니까 행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죠. 이 true다 옵션이다.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true, false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true라는 값은 찾을 값을 이제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사람에 우리가 총 급여를 구했을 때 12,000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12,000을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참조를 해서 찾을 거예요. 그때 12,0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7,20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는 H룩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금 공제율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H룩업 요 식을 쓸 때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H룩업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구한 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총급여죠. 총급여 요거 이제 계산한 거는 컨트롤 X 잘라대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대기 해놓고 이제 H룩업이요. 해서 H룩업이라고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그 총급여요. 총급여 그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총급여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참조 범위에서 내가 방금 구했던 그 총급여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세금 공제율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행 번호를 이제 2하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 칸을 계산하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우리는 무조건 이 세금 공제율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만큼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제 세금 공제율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공제율도 구했고 우리가 아까 총급여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그대로 요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아까 총급여 구했던 게 나와요. 총급여 이제 곱하기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1 세금 공제율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요 H를 구한 게 우리가 세금 공제율이니까 1 세금 공제율 그렇게 해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식을 그냥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싹 다 계산한 다음에 요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총급여 곱하기 1 세금 공제율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총급여 요거 구한 식은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요걸 먼저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쭉쭉쭉 이제 채우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우리 성과급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총급여를 계산했죠. 그 총급여 곱하기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 1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죠. 그리고 H룩업에서 구한 게 우리 세금 공제율이요. 이 세금 공제율을 구할 때 우리 이 세금 공제율이라는 거는 이 표를 봤을 때 총급여에 따라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총급여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세금 공제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이 표 3번에서 직급별로 판매 실적의 중간값을 우리 B의 19에서 B의 22번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각각 이제 직급이 이렇게 2, 3, 4, 5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A의 2번부터 G의 11번 그 영역 우리 표 1번에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각각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직급이 쭉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직급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직급이랑 똑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매 실적의 이제 중앙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중앙값을 구할 때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랑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급만 똑같으면 되죠. 해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조건을 이제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우리는 판매 실적에 우리가 중앙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판매 실적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f 가로 닫고 맨 뒤에서 이제 메디안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쓸게, 내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칸에서는 직급이 2급인 거 그거 찾을 거고요. 그 밑에 칸에서 이제 3급인 거, 4급인 거, 5급인 거 요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위에 표 1번을 봤을 때 직급이 지금 우리 C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직급을 봤을 때는 2급, 3급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이 직급이 들어있을 때 이 급이라는 글자까지 써있냐 안 써있냐 그걸 확인해야죠. 지금 이곳에 숫자만 써져 있고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급을 이제 표시했을 수도 있어요. 해서 요 셀을 이제 하나 땅 찍어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급하고 그렇게 이제 급이라는 글자까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지고 있는 이 직급은 지금 우리 숫자만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급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얘랑 이제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다르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 표 1번에 2급, 3급, 4급하고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급이라는 글자까지 들어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 뒤에다가 %를 이용해서 급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그렇게 이제 붙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메디안하고 우리가 함수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 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되죠. 우리는 요 A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이 숫자 2 뒤에다가 급이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 열어주고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이 숫자 2랑 우리 급이랑 서로 이제 연결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 급하고 그렇게 이제 글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이 급하고 그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있는 값들이랑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요거를 이제 먼저 묶어야 되니까 요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쓸 거 다 썼죠.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는 어떤 거의 중앙값을 구해요? 우리는 판매 실적의 중앙값을 구할 거니까 판매 실적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메디안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식을 이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채우기를 해서 계산할 거죠. 그럼 이제 셀 주소 쓴 거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직급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를 이용해야 되고 판매 실적의 이제 중앙값을 구할 때 우리가 무조건 이 범위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영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19번 셀이 요 숫자 2가 들어있는 요 셀이죠. 내가 밑에 칸 계산할 때는 3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밑에 칸은 이제 4로 바뀌어야 되고, 그 밑에 칸은 이제 5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작성한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28,000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제 직급이 들어있었어요. 이 직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지금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쓴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이제 숫자들만 들어있고 원래 직급에는 5급이다, 4급이다, 3급이다 해서 우리 급이라는 글자도 붙어있기 때문에 A의 19번 셀에 들어있는 그 숫자 값이랑 급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급, 3급, 4급, 5급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쓴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판매 실적의 메디안 중앙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3번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여기다 이제 각각 직급별로 성과급의 합계를 우리 C의 19번부터 C의 22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쭉쭉쭉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성과급의 합계를 지금 구할 때는 판매 실적이 만 이상인 그 사원들의 성과급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A의 2번부터 G의 11번 그 영역에 표 1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합계를 구할 건데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성과급의 합계를 구할 때는 일단 직급이 일단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실적이 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 성과급의 합계를 지금 이곳에다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조건 이제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계산할 범위 우리가 합계 구할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썸이라는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시작할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이제 직급을 물어볼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3번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직급을 서로 비교할 때는 이곳에는 2급, 3급, 4급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급이라는 글자까지 붙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비교하고자 하는 이 곳에는 숫자만 들어있었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이 직급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달라. 똑같은 거 찾아라.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앞에 있는 거,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만 찍어주면 안 되죠. 해서 요 숫자 뒤에다가 이제 급이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급을 먼저 붙여달라고 가로로 묶어서 여기다 이제 M% 써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2, 3, 4 이런 직급의 숫자 뒤에다가 급이라는 글자를 붙인 다음에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직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뒤에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 실적이 만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실적이요. 판매 실적 쭉 범위 잡아주고요. 자,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이 만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거나 같다 만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계산할 범위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 성과급의 합계를 구해줄 거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급을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우리 계산 범위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채우기 엔드를 할 거니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직급을 비교할 때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곳에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판매 실적을 이제 비교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줘야죠. 그리고 성과급의 합계를 구할 때도 무조건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세 개의 영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쓴 거, 요 A의 19번 셀이요. 요거는 내가 밑으로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할 때마다 얘는 2였다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7000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급수, 직급을 이제 비교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지금 6이요.
우리가 판매 실적이 이제 반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이제 계산할 범위요. 우리는 성과급의 합계를 구할 거라 성과급의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준 거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성과급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2의 19번 셀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2의 19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판매 실적이 이제 15,000 이하, 그리고 성과급이 이제 1,000 이하인 그 사원들의 이제 인원수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판매 실적이 15,000 이하이고, 그리고 성과급이 이제 1,000 이하인 그랬습니다.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는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인원수, 사원수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때 이제 조건은 2의 21번부터 F의 23번 그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의 2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23이다. 그럼 지금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조건을 알아서 쓰래요. 그리고 그때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우리 A의 2번부터 G의 11번 그 영역 표 1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건데 마지막 지상을 보니까 함수가 나왔죠. count도 있고요. dcount a도 있고 count if도 있고 요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조건이 나왔죠.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count라는 함수는 쓸 수가 없죠. 왜? count라는 함수는 조건을 우리가 써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만약에 조건이 한 개만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건이 두 개라 우리가 count if를 가지고 인원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요 함수는 dcount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 영역에다가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dcount a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우리 조건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하는 똑같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조건의 제목 먼저 써야 되겠죠. 우리 판매 실적이요. 판매 실적에 이제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에도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자마자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우리 성과급하고 우리 판매 실적이라는 거 요 글씨가 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곳에 띄어쓰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제목을 쓸 때도 똑같이 띄어쓰기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 실적이요. 판매 실적은 15,000 이하이고 라고 했죠. 해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 15,00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성과급이요. 성과급은 이제 1,000 이하 그랬으니까 작거나 같다 1,000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000 이하냐 우리가 1,000 이하냐 이 두 개의 조건을 중간에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오화 조건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요 1,000 이하다 요거를 이제 아래 칸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건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러면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 dcount a만 있는 게 아니라 dcount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dsum도 있고 daverage도 있고 dmax다 dmid다 해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죠.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리고 몇 번째 열을 가지고 계산할 건지 계산열을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표 1번을 참조할 거니까 전체 범위로 이만큼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만큼을 지정해주고 우리가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작성한 거 지금 요만큼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열을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dcount a, count a라는 그 함수죠.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러니까 빈 셀 빼고 비어있는 셀 빼고 전부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주죠.
우리 숫자가 들어있던 문자가 들어있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비어있지만 않으면 전부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줍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계산열을 찍을 때 지금 요만큼의 이제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했을 때 A열도 하나도 비어있는 게 없어요. B열도 없고 C열에도 비어있는 값이 없어요. D열도, E열도, F열도, G열도 전부 다 이제 비어있는 값이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만 세주면 돼요. 우리가 특정 필드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필드를 우리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1열을 쓰든 2열을 쓰든 3열을 쓰든 4열을 쓰든 5열을 쓰든 6열을 쓰든 7열을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dcount A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범위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계산열은 일단 1로 쓸게요. 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을 요만큼 입력했으니까 요만큼만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명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제가 1로 썼지만 요거를 2로 바꿔도 똑같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3으로 바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4로 바꿔도 똑같이 나와요.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dcount A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원수, 인원수, 개수를 이제 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계산열 그 필드 번호는 임의의 필드 번호를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 범위 잡아주고요.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세라. 그때 조건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dcount A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문제를 싹 다 이제 5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